자, 먼저 토트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개막전에서 4대1의 대승을 거두고 아주 그렇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위야. 1위죠. 1라운드 1위야. 2위가 예. 본머스, 3위 아스날, 4위 맨시티. 네네. 뭐 토트넘 팬들 그리고 우리 또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국내 팬들은 굉장히 기쁜 뭐 1라운드였는데 네. 야, 이게 진짜 주목해봐야 될 점은 에메르송하고 세세뇽이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잘했다. 잘했다. 세세뇽과 에메르송 네.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다들 이제 지난 시즌하고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냐. 아니 많이 샀다며 막 이런 거. 페리시치와 분명히 스펜스를 영입했는데 왜 그대로냐. 네. 하면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었죠. 네.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제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세세뇽 득점, 또 에메르송이 자책골 유도 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야 역시 콘테가 마법사다. 그렇죠. 처음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선발명단 딱 보고 이거 산 거 맞아? 뭐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뭐 이적 시장에서 돈 투자하고 뭐 많은 사람을 구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딱 열어보니까 와 이거 불안한데 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잘했고 네. 그 중에서 진짜 세세뇽은 헤더골까지 기록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한 경기 잘한 거고요. 한 경기예요. 그리고 프리시즌 때 또 두 선수가 잘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이걸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잘했다는 건 그래도 토트넘에겐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네. 특히나 요 침투하는 움직임 이게 달라졌죠. 네. 두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뇽이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가 뭐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도 말씀드렸지만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는 윙백들이 득점까지 기록해 주는 걸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침투 플레이를 계속해서 좋아한다. 네. 그래서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원한다. 좌우 윙백에. 그래서 이제 측면 공격수를 윙백에 배치하는 이유가 측면 윙백이 득점까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공격적인 선수를 원하는 건데 지난 경기에서 세세뇽이 첫 번째 골을 넣을 네네. 때 득점을 기록하면서 콘테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득점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콘테 감독이 강력하게 주문한 게 세세뇽의 인터뷰에서도 나옵니다. 인터뷰. 네, 세세뇽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경기 초반에 반대편에서 클루셉스키가 컷백을 해줬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뛰어 들어갔다.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러면 콘테가 날 죽일 거란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골은 내가 빨리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콘테 감독이 원하는 그런 동선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했던 말에 더해서 참 뭐 페리시치가 들어온 것이 아마 또 이 젊은 선수들에게 영향을 또 좋게 미치는 것 같아요. 페리시치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콘테가 페리시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페리시치가 침투하는 플레이를 잘해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보면 인터밀란에서는 페리시치였고 첼시에서는 이제 그 마르코스 알론소. 네네. 마르코스 알론소가 뭐 스피드가 느리다, 뭐 민첩성이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들었지만 콘테 감독에서 잘했던 것은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줬을 때 알론소가 들어와서 헤더를 하는 플레이가 엄청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르코스 알론소가 첼시에서 이 콘테 감독 시절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침투하는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또 잘하는 선수가 페리시치였는데 이 콘테 감독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페리시치처럼 그렇게 나이가 좀 많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게 필요하다 팀적으로. 그러니까 나이는 물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참 저 젊은 친구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 세세뇽이 인터뷰한 것처럼 그러니까 페리시치의 스타일을 세세뇽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콘테 감독은 물론 이제 페리시치가 베스트 11을 세운다면 페리시치가 당연히 주전이겠지만 페리시치가 못 나올 때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가 나이가 많은 선수니까 페리시치가 뭐 한 시즌 두 시즌 뛰다가 조금씩 백업으로 내려가면 그때 세세뇽이 올라와서 페리시치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구조가 돼야 되니까 콘테 감독이 그 인터뷰만 봐도 콘테 감독이 좌우 윙백에게 침투하는 플레이를 엄청나게 원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뭐 세세뇽은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에메르송 로얄도 참 그렇죠. 신기했어요. 일단 에메르송 로얄은 경기 중반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다가 계속 끊기고 네.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경기 초반에. 네. 그런데 전반전 중반부터 이제 들어가니까 원래 도어티가 했던 역할이죠.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플레이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경기 그 전반전 중반부터는 사실상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으로 넓게 퍼져 있고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사실 도어티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시즌에는 이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도어티에게 밀렸었죠. 네. 근데 에메르송이 지난 경기에서 좋았던 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에메르송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자책골 유도도 한번 하고 그리고 중앙에 있다가 이번엔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클루셉스키에게 어시스트도 하나 하고 네.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 또 에메르송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뭐가 이렇게 위기를 느낀 건가 아니면은 이제 콘테가 원하는 방향을 좀 이제 슬슬 체득하는 걸 수도 있고 일단 아무튼 뭐 첫 경기였지만 첫 경기에서 봤던 건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들을 확실하게 세세뇽이나 에메르송이나 네네. 인지하고 들어와서 수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도어티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다이어도 마찬가지고 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고 팀 내에서 살려 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독이 선수에게 이 선수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맡기는 거. 그렇죠. 이 능력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서 네네. 뭐 세세뇽도 그렇고 에메르송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분명히 콘테 감독이 원했지만 이 두 선수가 하지 못했던 플레이들을 1라운드에선 해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네. 뭐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좀 느린 발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느리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위치를 좀 조정하면서 그 장점을 이제 더 뿜어내게 했던 그런 감독인데. 그래서 뭐 콘테 감독이 살려서 쓰는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콘테 감독의 뭐 당연한 능력일 테고 그리고 이 윙백에서 득점이 나온다는 게 콘테 감독이 왜 좋아하냐? 득점 루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만 보면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도 결국에는 손흥민하고 케인이 득점을 못했어요. 네네. 팀 내 최다 득점을 하는 선수들이 득점을 못했는데도 4대 1로 이겼잖아요. 그게 이제 토트넘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손흥민 헤트트릭하고 케인이 한 골 넣어서 4대 1로 이기는 것보다 1라운드에서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한다는 게 토트넘 입장에선 좋아요. 공격 루트가 다양하면 뭐 팀적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손흥민이나 케인이 막혔을 때, 뭐 부진했을 때, 네네. 이럴 때 다른 선수들이 넣어줄 수 있다는 그 옵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난 시즌 맨시티만 봐도 맨시티가 9번 공격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득점팀이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이 득점 순위를 보면 1위 뭐 손흥민, 살라 뭐 그 밑에 계속 이제 있는데 마네 뭐 있고 케인도 있고 막 한데 계속 내려가야 돼요. 맨시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중간쯤에 선수들이 몰려 있어요. 다 분산되는 거죠. 한 10골, 뭐 12골, 13골 네네. 이렇게 넣는 선수들이 한 4-5명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 득점이 많아지고 결국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럼요. 뭐 지난 시즌 토트넘 경기 보더라도 뭐 케인이 좀 막히면 아예 팀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득점이 이제 여러 선수에게 좀 분산되고 루트가 다양하면 팀적으로 맞아요.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 토트넘에게 좋았던 것은 이제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네. 다득점을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다. 이게 지금 아주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도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저건 이제 이 클루셉스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클루셉스키 지난 경기에서 일단 좋았던 게 세세뇽과 에메르송도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건 클루셉스키죠. 네. 네, 클루셉스키가 지난 경기에서 사실상 팀 내 에이스였거든요. 거의 이제 모든 공격을 풀어내고 득점도 만들고 어시스트도 하고 잘하긴 잘하더라.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클루셉스키가 뭐 요 기록은 그 2002년이 된 이후에 2022년 2022년에 예. 2년이 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에 연관된 횟수인 거예요. 네네. 얼마나 골에 연관되어 있냐. 이게 케인이 21골, 손흥민이 21골로 1위. 네. 그 다음이 데브라이너, 그 다음이 또 클루셉스키예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 더해서 클루셉스키까지 있으니까 사실 네네.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선수가 그 상위 한 4, 5손가락 안에 네네.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3명이 있다. 공격진은 진짜.
그만큼 이제 이 토트넘의 공격력이 쿨루셉스키가 온 이후에 네.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이 2022년이라고 끄는 이유가 사실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으로 온 이후부터 끄는 거거든요. 그만큼 쿨루셉스키가 이 토트넘으로 온 이후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영향력 자체가 엄청나요. 팀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셉셉. 일단 네. 그리고 그 요 기록도 있고 2022년 이후부터 집계를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가 1위가 손흥민, 2위가 케인, 3위가 쿨루셉스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이 공격진은 아주 이 폼들이 좋다. 아니 클럽세스키는 진짜 신기한 게 좀 약간 느려 보이고 약간 좀 뺏길 것 같고 이런데. 네. 근데 저는 저것마저도 사실 콘테 감독의 능력이다.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쿨루셉스키 다 이 지금 득점에 아주 상위 레벨에 있는 건 사실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케인하고 손흥민이 또 합도 잘 안 맞고 이 두 선수가 합작골을 언제 갱신하나 이걸 막 계속 손꼽았잖아요. 이번 시즌에 갱신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콘테 감독이 오자마자 이 두 선수가 득점 이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이 살아나고. 그렇죠. 쿨루셉스키도 유벤투스에서 못하던 선수를 데려와서 살려내고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콘테 감독이 살려낸 것이 좀 크다. 네네. 사실 쿨루셉스키의 단점도 명확해요.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일단 가속도가 잘 안 붙는 선수라서 역습할 때 그렇게 막 좋은 선수는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패스나 이런 걸 해주는 선수도 아니에요. 유벤투스에서 그게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었고 근데 콘테 감독의 뭐 위치 변화나 케인과 손흥민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쿨루셉스키에게 또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플레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쿨루셉스키가 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 쿨루셉스키, 손흥민, 케인 이 선수들이 이 공격 포인트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게 콘테 감독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네네. 자 일단은 뭐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의 활약이 이번 시즌 더 기대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세뇽과 에메르송 로얄마저도 콘테가 살려낸다면 무서운 팀이 되겠는데. 일단 콘테 감독이 사실은 지금까지 살려낸 선수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뇽과 이제 에메르송도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주 지금 이 토트넘은 1라운드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또 다음 경기가 좀 진짜 기대가 되는 토트넘의 경기력이었어요. 그럼요. 일단 뭐 1라운드에 사실 손흥민하고 케인이 득점을 못했다는 게 오히려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두 선수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경기 내에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데 대승을 거둔 게 토트넘에게 이번 시즌 아주 좋은 이제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다음 경기가 저 8월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광복절 그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첫 경기라서 지켜봐야 돼요. 이제 한 경기야. 그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를 이겨서 아주 칭찬 많이 받았어요. 누누 감독이. 누누 감독이 초반 진짜 와. 초반에 답답한 경기력이 보일 줄 알았더니 야, 이 감독이 맨시티를 이기네. 생각보다 좋은 감독일지도. 3연승 이후에 그렇죠. 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단 첫 경기라서 좀 지켜볼 만한 여진이 있지만 일단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콘테 감독의 전술에 부합하는 플레이들을 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손캐 빨이다. 손흥민, 케인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게 잘하는 거다. 그랬는데 사실 이 공격 다양해지면 그러면 토트넘의 성적은 다시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손흥민하고 케인한테도 좋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가 아주 긍정적이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